뉴스핀 독자 여러분, 올 한 해는 대한민국 전체로도 정말 일들이 많았고요. 국민 여러분 각자도 힘든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새해에는 더 큰 희망으로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꿈꾸면서 파이팅 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세히 못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주 현안에 집중하느라고. 위에 지도자가 서려면 밑에 밑변이 튼튼해야 되죠. 그렇죠. 그게 힘들 때는 천천히 생각해야죠. 지금은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길을 가야 됩니다. 현재 아무튼 제주도가 급속한 성장의 후유증을 해결하고 미래 성장의 동력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제2공항이라든지 지금 뭐 대중교통 체제 개편이라든지 이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좀 미뤄왔던 부분들이 제가 와서 그냥 손을 댄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의 불평과 혼란 때문에 욕을 먹거나 어떤 이 반대적인 의견이나 이해관계의 충돌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미래를 위해서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욕을 먹더라도 하고 그걸 문제점은 보완해 나가면서 제주의 미래를 위한 발판을 닦아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과 책임감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우선은 이 부분이 최소한의 초기 궤도를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는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근데 그에 대해서는 또 도민들이 심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가지고 내년도의 정치 일정에 대해서는 그 판단에 맡기려고 합니다. 우선은 뭐 공항이다, 도로다, 상하수도, 쓰레기 이런 부분들은 그게 처리가 안 되면 모든 도민들의 생활과 경제 활동에 부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최근에 부동산가 폭등 때문에 사실은 그 기업들이나 경제 활동들도 이제 비용 상승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사회 기반 시설의 포화 상태 이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게 모든 경제 주체들에 대해서 경제 활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해 주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최우선 주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기존의 주력 산업은 농업과 관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경쟁력 강화, 질적인 발전 이 부분들에다 주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농업이나 관광이 앞으로 이미 커진 제주를 앞으로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래의 신산업들이 필요하는데 저희는 그 미래의 에너지, 풍력, 태양광 같은 이런 신재생 에너지와 이와 연결된 전기 자동차라든지 이런 카본 프리 경제 체제, 미래의 4차 산업 혁명에서는 오히려 더 유리한 곳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에서 미래의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그곳에 매진을 할 생각입니다. 그 공항이 기존의 공항이 이미 포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주도민들이 대다수가 수건 사업이었는데 막상 입지가 결정되니까 조상 대대로 물려온 땅을 내놓고 나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픔과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걸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우리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녹여줘야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걸 뭐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갈등이 계속 그 해결이 안 되고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성산을 공항 입지로 결정한 그 용역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하고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하고 가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합의를 본 거고요. 뭐 그 세부적인 거에 들어가서는 또 뭐 여러 가지 또 그 접근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타당성 용역에 대한 검증 성격의 재조사를 하고 그 다음 절차를 하더라도 한다. 이런 방향으로 국토부가 지금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진행은 되는 거고요. 앞으로도 그 주민들의 어떤 그 의혹, 그 다음 설사 그게 타당하다 하더라도 그 다음 보상이라든가 이후에 대책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충실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이 과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를 하면서 최대한 그 충실한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공항을 지어도 개항을 하려면 앞으로 한 6년이나 7년 뒤에 개항을 하게 되는 건데 우선 제주 관광 자체가 현재 그 공항에 의지한 관광이기 때문에 현재는 활주로가 없어서 관광객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일단은 이 이후에 어떤
제주도의 그 관광의 어떤 이 수용을 위한 최소한의 어떤 기반 시설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처럼 저가 단체 관광객을 마구잡이로 잡는 그런 용도로 쓸 거냐? 저희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적으로 목적 관광 그리고 보다 어떤 뭐 관광객이 고급 저급이다라는 건 어폐가 있긴 합니다만은 보다 좀 고품격의 관광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질적인 관광으로 전환을 시켜 나가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지금공항과 제2공항이 역할 분담이 잘 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뭐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뭐 정부가 하는 모든 사업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여야 예산을 받아오실 정도로 지금 흐름이 되고 있는데요. 제주도 입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기업을 준비시켜야 되고요. 또 하나는 미래의 인재를 준비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로만 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그건 남들이 하는 거를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여러 가지 그 기업들이 제대로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혁신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이 국가적인 영향을 끌고 갈 수 있게 하는 건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히 4차 산업혁명이 접목돼야 되는 부분들이 전기자동차,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에너지의 빅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해당되고요. 두 번째는 관광, 스마트 관광 분야입니다. 관광에 대한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물 인터넷이나 이런 걸 인정해서 가는 것. 그다음 이번에 우리 제주 교통체계를 개편을 했습니다만은 미래의 인공지능에 의한 자율주행 차처럼 제주의 어떤 공공 서비스나 교통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같이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조금 더 길게 보고 4차 산업혁명은 결국 기계가 인간의 지능을 대신하는 건데 그 기계를 프로그램하고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준비되어 있는 그 사회가 앞으로 미래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4차 산업혁명 추세라면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는 현재의 직업의 50% 내지 7, 80%가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들이 생기고 그런 점에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잘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육 개혁이 필요한 거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우선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부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친숙한 환경을 만들자. 그리고 이제 서울 강남 같은 경우는 이게 몇백만 원짜리 과외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미래의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데 빈부격차가 장애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의 아이들에게 모든 아이들에게 무료로 프로그래밍에 대한 코딩 교육을 시키고 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흥미와 능력을 보이는 아이들에게 어떤 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자락을 깔려고 하고요. 나아가서는 이런 산업 기업과 인재 이런 부분을 연결시키려면 제주의 인재들 육성하고 창업 기업들을 지원하고 외부의 인재들을 제주로 끌어들이고 서로 교류하게 하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하려고 하고 있는 새로운 시도들이 규제 때문에 묶여 있는 게 많거든요. 요새 뭐 규제를 다 풀어서 모래판처럼 실컷 장난하고 놀이하면서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는 놀이판을 깔아주자.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라는 얘기를 지금 문재인 정부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제주도 같은 경우 얼마나 좋습니까? 규제를 풀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드론이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를 싹 풀어가지고 전 세계 기업들이 와서 뭐든지 좀 해봐라. 그 과정에서 제주의 젊은 기업가들, 학생들, 또 외부에서 온 한국의 다른 지역에서 온 많은 기업가들이 함께 여기에서 혁신적인 노력들을 한다면 제주가 4차 산업혁명의 인재교류와 혁신적인 실험의 무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방향에서 저희는 규제혁신이라는 방향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어떤 그 여건을 활용해보자. 그런 점에서 중앙정부와 많은 논의들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규제혁신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의 놀이판, 샌드박스를 제주도로 만들자. 제주도가 특히 관광을 중심으로 이제 경제가 급성장을 했습니다. 한 5년간 성장률 5%, 6%였으니까.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문제죠. 하나는 그 성장에 따른 난개발이라든가 사회 기반 시설, 쓰레기, 하수처리, 교통 이런 사회 기반 시설이 부족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성장의 부작용을 해결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양적인 성장만 가지고는 도민의 행복이라든가
제주도의 미래가 보장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불편해서 보여주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부분을 질적으로 하는 것은 미래에도 지속 가능하고 도민들에게 구체적인 경제 효과와 행복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질적 전환을 시켜나갈 것인가. 그 두 가지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모든 정책들이 현재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는 것 그리고 질적인 발전으로 어떤 기반을 쌓는 것 이 두 가지에 모아져 있습니다. 예. 어느 정치든 행정이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서부터 기본이 시작되는 거니까 그 공약도 신중하게 작성을 했지만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률 평가에서는 전국 최우수를 4년째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조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또 행정을 하다 보면 제주도가 처해 있는 현실과 미래에 대해서 행정을 더 파악하게 되고 도민들로부터 또 새로운 아픔이나 요구사항도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도 잘 반영할 수 있고 제대로 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또 이번에 모르면서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 뭐 다시 뽑아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거의 한 80, 90% 수준으로 갑니다. 거의 거의 다 대부분 완성합니다.